자, 안녕하십니까. 학원에서 저 민법 강의하고 있는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민법 강의한 지는 한 15년 됐습니다. 2000년도부터 강의했으니까. 거의 뭐 대부분 뭐 변리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대부분의 시험에 포함되어 있는 민법은 다 강의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노무사 민법은 강의한 지가 한 7년 정도 됐는데 해마다 여러분들 수험생들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공통돼요. 아까도 뭐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민법이 너무 어렵다. 이거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부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수험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직장을 안 다니신 분들, 뭐 휴학생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전혀 걱정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민법 시험 치면은 95점까지도 받습니다. 그런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문제예요. 그분들은 너무너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민법에 투자할 수 있는 절대치가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 치러 가시는 직전까지 민법에 자신감을 못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래요. 이번 시험은 민법에서 과락이 나가지고 내가 1차가 떨어지지 않을까. 모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고. 다행히 이제 우리 학원은 항상 시험 치고 난 뒤에 수험생들하고 술 한잔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 금년에 8월 14일 날 역시 이제 2차 시험 마치고 한 7명 정도 수험생들하고 술 한잔 했는데 다들 1차는 됐죠, 금년도에.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민법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다행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이 민법이 어려운지, 요 작은 책 한번 보시죠. 왜 도대체 민법이 어려운지. 44페이지 보면은 최근에 민법 5년간 기출문제 분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은 47페이지에 라본에 보면은 과목의 특징 그래가지고 요 민법 공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위주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44페이지 한번 보시죠. 44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민법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죠. 이게 굉장히 또 뭐 각 장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물권법이라는 분야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이라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법으로 돼 있고, 요게 사실은 민법입니다. 요 전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보문고 같은 데 가보시면은 요 전체를 한 권으로 해가지고 만든 민법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렇게 따로따로 책이 있는 책도 있습니다. 또 채권법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요게 채권 총론하고 채권 강론으로 이게 또 책이 또 따로따로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요거 한 학기 강의 들었고, 요거 한 학기 강의 들었고, 요거 한 학기, 요거 한 학기, 요거 한 학기. 물경 2년 반 동안 민법을 들은 겁니다. 그 정도로 민법이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 중에서 요 물권법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가족법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민법 총칙하고 채권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해마다 요 민법 총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44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항상 12문제가 나와요. 항상. 그 다음에 요 채권법은 항상 13문제가 나와요. 항상. 그 다음에 요 채권 총론하고 강론이 여기 이제 문제가 조금 나뉠 수가 있죠. 거기 보시면은 금년도는 요 채권 총론에서 5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통은 6문제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금년도는 5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5문제 나왔다는 말은 금년도 채권 강론은 8문제가 나왔다는 이야기겠죠. 보통은 여기서 여기 맞추려면 7문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보통 일반적인데 이제 작년하고 금년도는 요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은 반반씩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양은 채권법이 2배로 많습니다. 요 조문이요. 민법 총칙은 1조부터 시작해가지고 184조까지 있거든요. 그럼 이 조문이 한 200조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채권법은 조문이 373조에서 시작해가지고 766조에서 마칩니다. 그럼 이게 겨우 한 400조문에 해당되죠. 요거는 조문수가 200조문인데 요거는 조문수가 400조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이게 이상합니다. 민법 총칙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문제 정도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12문제가 나와요. 그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민법 총칙에서. 그리고 거기 44페이지를 보면은 뭐 각 장이 있죠. 1장, 2장 해가지고 거의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루고루 나옵니다. 각 장에서. 근데 이제 굉장히 논점이 많은데 이게 이제 한 문제씩밖에 안 나오니까 굉장히 문제의 그 비중이 높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어디를 보시는 거니까 그 47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양이 많다는 거죠. 조문수가 이게 조금 전에 200조문이라고 말씀드렸고 요게 지금 400조문이니까 합하면은 600조문인데 얼마나 많습니까? 600조문을 이제 보자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부하시는데 가장 애로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 47페이지를 보면은 가로 2번에 중간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니까 47페이지 용어가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죠. 사회에서 서지 않는 용어가 많다. 예를 들어 뭐 법원 제한 능력자 간주 선의 대항하지 못한다 표현 이거는 약과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거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가 쓰는 게 아니고 법률 고유 용어가 있는데 민법이 그게 제일 심합니다. 여러분들이 형법 같은 거야 뭐 살인이니 뭐니 이거는 사회에서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민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전부 일본식의 표현을 넘겨받은 건데 굉장히 용어가 생경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어 나가는데 좀 이게 책이 좀 쉽다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바로 직독직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법은 그게 안 돼요. 이 말 뜻이 무슨 말일까?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익숙하게 책이 넘어가려고 하기 위해서는 한 3, 4회 독은 해야지 책이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이런 건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3, 4회도 시간할 여유가 나올까요?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법이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47페이지. 가로 3번에 보면은 체계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과목이다. 이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사실은.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이게 총론이다, 강론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도대체? 여기도 총론이라는 말, 총칙이라는 말이 나오죠. 총론이라는 말 똑같은데, 여기도 총론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나중에 채권 강론에 가보면은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계약법 부분에 가보면은 또 계약법도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우리 민법은 전부 다 총론, 강론, 총론, 강론, 총론, 강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요 계약법 강론에는 15가지 계약이 있는데 이 계약의 공통적인 것을 요 총론에 다 몰아넣은 겁니다. 이게 이제 독일식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요 체계의 장점은 뭔가 하니까 조문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체계가 아니면은 15가지 계약에 다 따로따로 나열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요 15가지 계약의 공통 부분은 여기다 해가지고 이거를 몰아넣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문수는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공통되는 거 있죠. 뭐 여기 이제 불법행위라는 것도 있는데 어떤 요 채권 강론에서 공통적인 것을 또 총론에 다 몰아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물권법이라고 있죠. 물권법하고 채권법에 또 공통적인 것을 또 민법 총칙에 다 몰아넣은 겁니다. 이 체계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을 처음 읽어 나갈 순간에 벌써 채권법하고 물권법 내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공통적인 것을 몰아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데 책을 서술하신 분은 물권하고 채권을 여러분들이 안다는 전제하에서 이 책을 적어놓았다고요. 조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1회독을 해나갈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요 민법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2, 3회 독 정도는 하셔야지 민법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구나 이게 감이 오게 돼 있다고요.
근데 아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 시간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민법이 2차 과목에도 포함이 된다면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데 이거는 1차 통과용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민법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를 못하죠. 거기에 투자할 시간이 있으면 노동법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민법에 투자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투자할 가치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데 체계적으로도 굉장히 민법이 난삽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한 1, 2회독 정도밖에 못한다고요. 그러면은 한 3, 4회적 정도를 하여야 그나마 기본적인 체계를 그릴 수 있는 과목이 민법인데 평생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내일 시험 치러 갈 때까지 여러분들은 이 민법에 대해서 자신감을 못 가지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참 묘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직장을 안 다니신다든지 해가지고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민법 공부해보면 또 재밌거든요. 그럼 이제 시간 투자를 막 합니다. 그러면은 95점까지도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민법 과목이 포함된 시험이 굉장히 많은데 객관적인 수준이 있죠. 요 노무사 민법의 그 문제 수준은 높지 않아요. 제일 밑에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히려 공인중개사보다도 쉽습니다. 막 이런 말 하면 막 화내요. 아니 우리가 지금 공인중개사보다 쉬운 문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냐? 공인중개사 문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 자체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구조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문제 자체를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45페이지 문제 요거 한번 가보시죠. 자, 중간에 사례 문제, 금년도 문제가 나와 있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거기 있는데 제가 정답의 3번에 중요 판례라고 해놓았죠. 그런데 거기 1번, 2번, 3번은 판례 내용인데 요거는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아까 그 김용원 노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판례 모르면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요 1번, 2번, 3번 판례는 모르고 시험장 가면 안 돼요. 요 이제 소위 말해서 별표 5개에 해당하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해요. 왜? 요 1, 2, 3번 정도의 판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갈 때 알고 가셔야 될 판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정도의 문제는 예상 가능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문제 한번 보십시오. 사례 사은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뒤에 해답을 보시면은 우리 법조문 73조 2항 3항을 알고 있으면은 누구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문 자체를 그대로 시험에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 문제는 중요한 판례를 아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조문을 아느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뭐 요게 한 13문제, 요게 한 12문제 서로 이제 한 반반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굉장히 판례라고 하더라도 판례가 굉장히 뭐 들쭉날쭉 중요한 판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노무사 시험은 그냥 중요한 판례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 강의할 때 강사들이 요 판례는 정말 중요하다 강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보고 가셔도 돼요. 그것만 보고 가셔도. 그러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근데 금년도 문제는 금년도 민법이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어려웠는데 왜 어려웠는가 하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다음 중 옳은 것은 이거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이때까지는 옳지 않은 것은 이거를 찾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는데 금년도는 옳은 것은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옳지 않은 것은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옳은 것은 찾는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례 중에서 중간 정도 난이도가 되는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누구나 다 뭡니까? 틀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금년도가 민법이 예년보다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 하니까 조문도 아까 600조문이 된다 그랬죠. 다 외울 수가 없죠. 그 중에서도 특히 시험에 나올 만한 조문들 그런 것들을 중요 조문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평소에 쭉쭉쭉 여러분들이 반복해가지고 보시는 수밖에 없고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사가 여러분들이 어느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듣든지 간에 기본서로 정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 강사가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았다가 그것만 반복해서 보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그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그런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참 어렵다. 여러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 선배들도 다 똑같은 문제를 이때까지 안고 있는데 그래도 다 시험에 되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1차 민법은 한 60점 정도만 되면은 다 통과하시더라고요. 뭐 노동법 같은 데 진짜 더 받으셔가지고 어찌됐든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47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일 밑에 학습 전략 공부 방법 봅시다. 조문 위주 학습. 이거는 뭐 모든 법학의 기본이죠. 그래서 제일 밑에 중요 조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당연히 우선이다. 조금 전에 보셨죠? 73조 2항을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 속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판례. 중요 판례는 모두 섭렵해야 된다. 그런데 너무 판례가 많으니까 강사가 강조하는 판례만이라도 무조건 알아야 된다. 그 판례만 알고 가도 합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3번에 2016년 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조문이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시면은 민법 조문을 별도로 나누어 드릴 건데, 가령 만약에 1조가 있다면은 요 1조 밑에다가 이때까지 기출된 문제를 그 밑에 다 적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문을 보실 때, 요 조문은 요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어 있구나. 그거를 바로 한눈에 같이 보게끔 조문 밑에다가, 최근에, 한 7, 8년까지 될 겁니다. 그 기출 문제를 다 적어 놓았으니까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 한 장이 끝나면은 OX 문제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이제 체크할 수 있도록 해놓았고 그 다음에 또 한 장이 맞춰지면은 요 장에서 최근에 어떤 문제가 기출 문제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기본서에 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 정도로 뭐 민법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더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여하튼 양이 굉장히 많다. 공부하기가 어려운 것이면 틀림없다. 근데 또 여러분들한테 너무 이제 어려움만 너무 강조드린 것 같은데 또 공부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면은 정말로 생각보다 재미가 있구나. 어렵지만 재미가 있구나. 그런 거를 또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자체는 아마 조금 재미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요 정도로 하죠. 나중에 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지금 질문하셔도 좋고 나중에 같이 하셔도 좋은데 되게 민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민법 자체를 모르니까 질문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혹시 생각나는 질문이 있으면은 나중에 조금 뒤에 있을 테니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너무 많은 시간을 뭐 할애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